반갑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재미있는 한자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재미있는데 영상에 초점이 좀 잘 안 맞았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눈에 피로가 쌓일 수도 있겠지만 지식과 깨달음도 쌓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다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짧은 사자성어도 배울 수 있으니까 재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한자는 바로 친다는 뜻을 가진 칠복입니다. 이 한자는 갑골문에서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밑에 손 부분은 또 우의 모양으로 변해서 이런 한자, 물론 이렇게 써도 칠복이고요. 다시 변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요. 이게 칠복이에요. 그럼 여러 한자들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바로 얼글규라는 한자입니다. 얽히고 설켰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칠복을 이렇게 합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얼글규가 앞에 그리고 칠복이 뒤에 나와서 얽힌 걸 막대기로 두드린다는 뜻으로 뭔가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거두어들인다는 뜻이 되었고요. 이게 거둘수라는 한자가 되었습니다. 곡물을 수확하다에 쓰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날 한자 위에서 이번엔 장인공을 써주세요. 여기에 또 칠복을 이렇게 써줄 겁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장인공은 대장간을 의미하면서 쇠로 된 무기 같은 걸 의미하고요. 여기에 잡아서 친다는 칠복은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가 바로 공격한다는 칠공이 되는 거예요. 공격에 제일 많이 쓰고 또한 공략집 할 때 공략에도 쓰죠. 물론 어떤 과목을 전공하다에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자와 합쳐질 이 글자,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다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복잡해도 잘 보면 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게다가 이 글자는 부수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변해서 솥이 되었답니다. 여기에 칠복을 합칠 건데요. 솥에서 핵심 부분만 가져와서 조개 패 모양으로 바꿉니다. 뜻은 바로 솥을 때리는 겁니다. 큰 소리를 낸다는 뜻이 되는데 물리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패배시킨다는 뜻이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패배한다는 뜻으로 패할 패, 질패가 되었어요. 고문원에는 대부분 패배시킨다, 쓰러뜨린다 그런 뜻으로 쓰였었습니다. 지금은 패배에 가장 많이 쓰고요. 패북 아닙니다. 진 사람들끼리 다시 경쟁하는 패자부활전, 아쉽게 진 석패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쉬운 한자, 바로 몸기를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에 칠복을 한 번 더 써줄게요. 이게 합쳐지면 몸기 옆에 칠복이 붙죠. 여기서 몸은 내 몸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무릎을 굽히고 앉은 아이의 모양입니다. 칠복은 회초리를 든 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칠개라는 한자예요. 잘못한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는 모양입니다. 착하게 좋게 고치는 개선, 뭔가 바꿔서 다시 만드는 개조, 그리고 뉘우치고 바로잡는 회개에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자는 모방, 네모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칠복을 합쳐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한자가 되는데요. 많이 보셨고 다들 아시는 한자입니다. 뜻을 풀어드릴게요. 모방은 원래 손잡이가 달린 쟁기였어요.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생겼죠. 즉 쟁기 같은 걸 잡고 치는 겁니다. 누가 쳐들어왔을 때 물리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죄수나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이 한자는 놓을 방이 되었습니다. 멀리 가져다 놓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배움을 잠시 놓아둔 방학, 문을 열고 마음을 놓는 개방, 또 다른 생명을 놔주는 방생에 씁니다.
여섯 번째 한자는 발을 정으로 시작합니다. 발을 정은 뜻은 좋아 보이지만 원래는 정복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고물의 정과 그칠 지가 만나서 생긴 한자고요. 그 옆에 칠복을 붙여서 이런 모양의 한자가 되었죠. 정복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친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참 사나운 뜻의 한자인데 이게 바로 정치의 정입니다. 즉 정치라는 것, 다스린다는 뜻에는 폭력이라는 바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을 다스리는 가정, 돈을 다스리는 재정, 다스리는 권력, 정권에 쓰고 있죠. 일곱 번째 한자를 위해 지금 쓰는 한자는 사귀일교라는 한자예요. 이건 사람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모양에서 왔는데요. 편한 자세로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 칠복을 합쳐주면 교와 복이 만나서 이렇게 합쳐집니다. 이 글자는 바로 본받을 효라는 한자로 효과 등을 뜻하는데요.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사람에게 막대기를 들고 치면서 훈육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변해서 본받을 효, 효과의 효가 된 거예요. 효능, 효용, 무효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답니다. 여덟 번째 한자부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건 X자 두 개를 그은 모양으로 사귀일효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배울학에서 가운데 위치한 부분입니다. 배울학에서 이 부분은 책, 머리를 뜻하는데요. 그리고 이 한자에 아들, 자를 붙일 거예요. 그럼 아이가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뜻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칠복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이렇게 다 합쳐주면 이런 모양의 한자가 되지요. 이게 바로 가르칠 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선생님을 뜻하는 교사, 교수, 가르쳐 훈육하는 교육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한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효도 효 옆에 칠복을 붙였는데요. 정통 한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게 맞습니다. 아홉 번째 만나는 한자 위에서 수풀림 모양의 이 한자를 쓰는데요. 이건 삼배를 만드는 삼마와 같은 뜻입니다. 나중에 삼마는 이런 모양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칠복을 합쳐줄 건데요. 그러면 삼을 뜻하는 이 모양의 한자 옆에 칠복이 붙게 되고 뜻은 딱딱한 삼의 줄기를 몽둥이로 내리쳐서 부드러워지도록 흩어놓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흩을산, 흩어질 산이 되는 거예요. 나누어 흐트러뜨리는 분산, 천천히 흩어 걷는 산보, 그리고 풀어 흩어지는 해산 이런 데 씁니다. 이제 마지막 한자 만나실 건데요. 조금 어렵지만 봐주세요. 이런 모양의 한자가 있어요. 이건 임금 제 밑에 입구가 있는 모양인데 뜻은 온리, 뭐뭐일 뿐 이걸 뜻합니다. 뿐시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 글자를 밑동적이라고 부르지만 이것도 오로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칠복을 합쳐줍니다. 그러면 오직 뭐뭐뿐이라는 적과 칠복이 만나서 나와 대립하는 오직 하나라는 뜻의 상대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대적할 적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뜻을 가지다 보니 상대편 군인 적군, 강한 상대 강적, 그리고 상대방과 싸우고 싶은 마음 적개심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의 한자를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친다는 뜻을 가진 칠복, 이 모양의 한자가 나오면 모두 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한자에도 적용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언전신교라는 말인데요. 한글로 먼저 이렇게 썼습니다. 뜻은 자신의 말을 전하고 몸으로 가르친다는 뜻으로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말씀 언, 전할 전. 그래서 말을 전한다는 뜻이고요. 몸신, 가르칠 교, 몸으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말로 아무리 해봐야 몸으로 실천해 보이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가르치는 사람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가을입니다. 이제 수확할 시기가 되었으니 조금 더 힘내서 좋은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도 복습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